안녕하세요. 도던의 답장입니다. 저는 대체로 텐션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예, 가끔 이게 너무 좀 들이댔다 싶을 때 그 상대방 눈동자가 약간 그 호다닥 돌아가는 걸 좀 느끼곤 해요. 예, 이게 사실 진짜 맞는 말이긴 한 게 이게 처음 만나는데 친한 친구처럼 굴면은 상대방이 경계심을 느끼는 건 되게 당연하잖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자리에 "아이고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 관계가 수습할 수 없을 그런 정도로 난이도가 급상승하죠. 요런 예시로 그 제 친형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야 네가 이제 처음 회사를 들어가잖아. 첫날에 제일 잘해 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경계가 사실 초반엔 당연하잖아요, 경계를 하는 게. 근데 이제 급진적으로 다가오는 건 뭔가 그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잘해 주지 그 경계하는 그 단체 구성원이 만들어 놓은 요 텐션을 깨고 나한테 다정하게 군다.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텐션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오버 텐션이라는 게 꼭 높은 에너지일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없이 처져 있는 것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쟤 왜 저러지?' 싶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이 모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텐션을 유지해야 관계에 무리가 없을지 좀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오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눈치채고 조절할 수 있는지 요거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른바 낄끼빠빠인데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제일 확실하게 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을 일부러 멈추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 효과가 진짜 확실합니다. 이게 내가 한 20초 정도 말을 확 끊어보잖아요. 이 모임의 텐션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다 드러나요. 만약에 제가 말을 멈췄는데 제가 말하던 분위기를 누군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면은 내 텐션이 지금 괜찮다. 이렇게 좀 안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말을 멈췄는데 갑자기 싹 조용해지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좀 과했나?' 좀 이렇게 싶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내 주제가 텐션이 별로 끌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말을 그 일부러 멈춰 본다는 게 사실 그 대화의 자연스러운 거랑 거리가 되게 멀어요. 보통 우리는 그 대화의 흐름에 따라 이걸 맞춰 가잖아요. 근데 이게 흐름을 일부러 멈춰 보면 생기는 장점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새로운 걸 의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이 공백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내 얘기에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 그리고 내 텐션을 수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알게 해줘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모두 각자 자기의 텐션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내가 무대가 필요할 때랑 무대 뒤로 잠깐 내려올 때를 구분하면 훨씬 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멈춰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버했는지 알기 위해 쓰는 방법은 내 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창업 관련된 이런 대외 활동을 할 때 군위라는 지역으로 가서 아이템을 탐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그 창업을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 뵙고 좀 이게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군이라는 지역 자체를 사실 몰랐었어요. 여기가 경상북도예요. 그러니까 저의 집이 서울이었는데 당시에 이게 너무 먼 거예요. 사실상 거의 무조건 차가 필요한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구랑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KTX를 내려서 차로 추가적으로 쭉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 중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게 학생들이 이 대외 활동을 하기에는 되게 먼 거리였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이동이 그러니까 불편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대외 활동을 하는 주최 측에다가 이렇게 버스 지원이 가능한가 좀 물어보려고 다 같이 하는 그 회의 자리에서 대구 쪽에서 같이 모여서 버스 타고 갈 수 있냐, 이거 버스 대절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살짝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쟤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제 약간 이런 눈빛이 느껴졌달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때 저 말고 그 대외 활동에 대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차 없다고 핑계대고 대외 활동 중에 활동 하나 빼서 수료증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때문에 약간 못 빼는 상황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망했다. 괜히나 됐다. 너무 오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행히 제가 그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두 명이 제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좀 찬성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제가 굳이 막 더 말을 얹을 필요 없이 다른 친구들이 구체적인 실행안을 좀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좀 깨달았던 게 내가 과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텐션이 되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든 함께 힘을 실어줄 동료가 있으면 약간 그 오버라기보다는 주도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만약에 제가 혼자서 항상 그 폭주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건 진짜 오버가 맞아요. 근데 이게 내 텐션을 공감해줄 사람을 미리 찾거나 확실하게 좀 챙겨두면은 억지로 막 텐션을 낮추지 않고도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했던 건요, 이게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제가 그때 오버라고 생각했던 그 추진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랑 나중에 술 한잔하면서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선이라는 동생한테 좀 이렇게 말했어요. 야, 형선아, 근데 그때 내가 좀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 끌고 너무 일을 좀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형선이라는 친구가 그래도 요 팀에서 저랑은 다르게 이 모임 사람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 여기 되게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런 거 창업 얘기 듣고 싶어서 대외 활동하는 건데 차가 없으면 다들 못 갈 뻔했다고. 덕분에 다들 좀 편하게 차 빌려서 다닐 수 있었다고 엄청 고마워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귀찮은 일 만들었다고 생각한 친구도 없진 않대요. 근데 이제 같이 갔다 오니까 가길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너무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자기 사업 계획서 쓰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듣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 착각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깨달았던 건 우리가 그 오버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자체가 그 사실은 누군가가는 그 잊고 있는 열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내가 이걸 좋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좀 오버하는 사람을 억압하다 보고 뭐 학교를 다니면 프리라이더 조심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조심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뭘 혼자 막 이렇게 빨빨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엔 떠오르는 거죠. 나도 이런 거 좋아했었지. 그래서 전 누군가가 감추려고 노력했던 오버가 사실 과한 게 아니라 진심일 수도 있겠다. 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의 팁인데 오버하는지 아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오버하는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방법론에 좀 가까워요. 텐션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텐션의 관찰자가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나 중요한 얘기지만 저는 제 주제를, 그러니까 내 역할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제가 텐션에 대해서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텐션이 다르다고 해서 항상 문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그 분위기 잘 살리는 한 명이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려서 야, 그 쟤 없으면 요 파티가 재미가 없다. 쟤 있으면 항상 텐션이 산다.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같은 오버인데 어떤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좀 과하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걸까요? 저가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오버하는 사람이랑 분위기 메이커는 그 근본부터가 다르더랍니다. 분위기 메이커는 본인의 텐션이 집단에 필요한 활력이라고 믿고 그 다른 사람들 반응도 잘 챙겨주거든요. 근데 보통 오버한다고 인식되는 사람은 본인 얘기만 계속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를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단체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오버를 해도 용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 기반 없이 좀 혼자 튀려고 하면은 약간 그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요 자리에서 꼭 필요한 활력을 주고 있냐
아니면 내 이야기가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거나 재미를 주고 있냐? 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면은 오버가 예능감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집단 속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나도 모르게 그 오버라는 무리를 하게 되기도 하죠. 결국에 내 텐션을 어디까지 보여줄지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좀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어쩔 때는 그 하이 텐션이 좋은 추진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속도보다 내 주변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늘 한 번씩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 그때 좀 오버했었다 이런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그 오버를 현명하게 써먹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세상에 노연졌지만 대화되어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야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 하루 아진 무게만큼 가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